출근하면서 차라리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쉬고 싶다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돈 많이 주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회사, 공장에서도 일해봤는데 그렇게 5번 넘게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퇴사 경험 덕분에 지금은 성인 직업 전문 컨설턴트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퇴사 신호 모르고 있으면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정말 쉽게 와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참으면 정말 병이 나는 퇴사 시그널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퇴사 시그널은 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무슨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돈 벌려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내 시간을 내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돈을 오히려 더 못 벌게 돼요. 링크드인의 대표 리드 호프만은 커리어의 초기에는 돈보다 배움과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초반에는 많이 배우고 어떤 경험을 쌓느냐가 앞으로의 커리어의 큰 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상당히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제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월급을 달러로 받고 숙식까지 제공이 됐죠. 주변에서 다 그 정도면 퇴사할 이유가 없지, 계속 다녀 열심히. 그리고 상사분도 몇 년 만에 월급으로 한 3억 가까이 모았다고 자랑도 하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돈만 잘 벌면 된다. 회사에서 돈 많이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해서 엑셀 파일 열고 데이터 입력하고 단순 반복 업무 속에서 제 하루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아무런 도전도 배움도 성장도 없었어요. 1년이 넘으니까 생각이 사라지고 기계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유일한 변화는 통장의 숫자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선배가 툭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 오래 있잖아? 그럼 나처럼 된다. 결국 5년을 넘게 다녔는데 다른 회사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돈만 보고 회사 다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미래 갉아먹고 있는 거구나. 결국 저는 퇴사를 결심을 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회사는 월급도 작았고요. 복지 혜택도 사실 부족했어요. 없다시피 했죠. 첫날부터 대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 프로젝트 직접 이끌어.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결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말이 제 삶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겁이 났지만 모든 걸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배운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굉장한 가치였어요. 직원 면접을 주도하고 월급도 직접 결정하고 프로젝트로 성과를 내기도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성장의 경험은 단순히 일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제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엔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시간을 그냥 날려버렸죠. 그런데 이젠 새로운 지식을 찾고 목표 세우고 제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막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장은 직장에서만 끝나지 않았고 제 삶의 모든 면에서 확장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결국 돈만 보고 다녔던 과거의 제가 있다면 지금의 저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의 주도권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죠. 성장이 없는 회사는 나를 소비해서 돈만 받는 곳이지만 성장이 있는 회사는 나를 재창조하는 곳이다. 돈을 많이 주지만 내가 성장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정말 퇴사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혹시 돈도 적게 주는데 성장도 못한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문화가 있는 회사라는 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지금 성장 문화야, 딱 이렇게 정해주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이니까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1년 후에 돈 말고 나한테 뭐 남는 게 있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돈만 남는다는 상상이 된다면 퇴사 시그널입니다. 이거 정말로 퇴사 고민할 때 유용한 질문이에요. 1,500만 부가 팔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두 번째 습관이 바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회사를 다닐 때 그 끝의 모습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출근하면 회의하고 고객 응대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저는 이 바쁨이 곧 성장이라고 믿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성장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퇴근할 때면 허탈함만 더 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스스로를 막 이렇게 다독였어요. 바쁘니까 성장하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어느 날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바쁜 만큼 매출이 나오는 곳이야. 여기서 열심히 하잖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사는 매출이 남는데 나는 1년 후에도 지금처럼 일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 거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여전히 반복되는 보고서, 회의, 고객 응대, 거기에 그냥 갇혀있는 저였어요. 그냥 바쁜 모습이 남는 거지 성장한 제 모습이 남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바쁜 이유는 성장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바쁨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었구나. 나는 회사의 구조 속에서 소모되고 있을 뿐 새로운 걸 배우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준을 세웠어요. 바쁘기만 한 회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회사를 찾자. 1년 후에 돈 말고도 남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일을 좀 해보자. 그 다음 이제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퇴사하고 저는 한 1년 정도 가까이 백수로 지내게 됐고요. 불안과 외로움은 수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승진 소식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맡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저는 제 처지와 비교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들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퇴사 전에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1년 후에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 그렇게 방황하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결국은 국비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게 됐고 처음에 망설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1년 후 이 선택을 하면 나한테 무엇이 남지? 그리고 1년 후 제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 또 다른 언어 스킬, 그리고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남더라고요. 이는 계속해서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어요. 1년 후 나한테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 이 간단한 질문이 큰 변화를 정말 만들어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퇴사 고민될 때 1년 후에 나한테 무엇이 남는가 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남는 것 중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퇴사 고민 조금 접어두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포기할 작은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는가 질문을 던졌는데 슬프게도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퇴사를 진짜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번 또 살펴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의 상사가 몇 년 후 너의 미래 모습이다. 사람들 살아가는 거 생각보다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상사가 없다면 심각한 퇴사 시그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저도 중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자기계발 전문가 짐 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5명의 평균이다. 이 말은 정말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렇게 믿었어요. 결국 회사는 내가 알아서 커리어 쌓는 거지 상사가 내 성장을 도와줄 리 없다. 과거 상사들은 단순히 저한테 지시만 내리고 제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상사에 대한 기대는 사실 애초에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새로운 팀장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엔 매너 맥스 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말처럼 정말 팀원들을 배려와 존중으로 대하셨어요. 술을 강요하거나 이유 없는 야근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팀의 성과는 최고였어요. 그분과 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마스터한 다음에 부동산 전문 직무로 커리어 전환할 계획도 세우고요. 필요한 스킬과 경험도 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 시기에 저는 매일 스스로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팀장님과의 경험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커리어와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좋은 롤모델이 될 만한 상사를 만나는 건 정말 드문 기회고,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다면 그 회사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저는 상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상사를 만났을 때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며 없는 환경에서도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과감히 떠날 용기를 가지기로 했죠. 그래서 정말 퇴사를 고민할 때는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롤모델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롤모델이 될 만한 상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퇴사가 고민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한가득이실 거예요. 특히 처음 퇴사하시는 분들은 더 그래요. 퇴사도 하다 보면 저처럼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처음 퇴사할 때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고민도 엄청 되고요. 그때 이 이야기가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처음 퇴사를 고민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회사 밖은 지옥이야. 그 이야기들이 항상 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아닌 척했지만 진짜 사실이고 다시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계속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퇴사 신호들이 계속 저한테 오는 것을 보고 내가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냈어요.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성인 직업 컨설턴트가 되었고 100명 넘게 코칭을 하면서 인생 선택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도 퇴사, 커리어, 도대체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